자,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서양 사상의 큰 틀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 사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큰 틀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유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의 시조인 공자의 사상과 도가의 시조인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상적인 차이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자와 노자,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수많은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혼란한 현실 속에서 공자와 노자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매우 상이했죠. 이들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될 줄 알 터인데도 애써 행하려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자. 억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주장한 노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기불가 유의지자는 아니 될 줄 알 터인데도 애써 행하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입니다. 공자는 하극상이 팽배했던 당대의 현실에서 주나라의 질서를 이상으로 삼고 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평을 듣게 된 듯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기가 어려울 줄 알 터인데도 애써 인과 예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이상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뜻을 받아줄 군주를 찾기 위해 그 광활한 중국 땅을 떠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자의 경우는 무의, 무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이를 다른 말로 우리는 무의자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노자 스스로도 이런 무의자연을 직접 실행하셨는지 도덕경이라는 책 하나 딸랑 세상에 던져주고 호련히 서방으로 떠나신 분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두 사상가의 사상은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인간으로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쪽은 무의적으로 하나라도 덜 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얼른 따라와 이 녀석아. 선생님, 제 아이가 왜 자꾸 나쁜 길로 빠져드는 걸까요? 그게 다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 예절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연적 성품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학교나 학원이다 이런 곳에만 쫓겨다니고 있는데 애가 견디겠습니까? 얘네, 인인에 강조하면 더 삐뚤어집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럼 애를 막 키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얘와 인을 모르고 어찌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도리 그딴 거 없어도 잘 살아요. 육아가 내세우는 사람의 도리가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있지요. 지나친 말씀이요. 사람의 도리가 없으면 오랑캐나 금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소? 전형적인 육아의 편견이지요. 아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배고프지? 저녁 뭐 먹을래? 자, 잘 보셨습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공자와 노자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구무해 보았습니다. 공자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인과 예의, 무지에서 찾고 있지요. 그래서 이를 알려줘야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청소년 스스로 자연스러운 성품에 맞추어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각종 인위적인 환경들이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보고 있는 거지요. 또한 공자가 강조하는 인, 의, 예, 치 등의 인위적인 가치관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자와 노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럼 이외에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관, 다른 말로 천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시험에선 매우 빈번히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가와 도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하늘을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바라봅니다. 즉,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나 노자는 하늘은 그저 자연 그대로의 하늘로 바라봅니다. 이와 관련된 노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은 사람을 모두 지프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은 인간을 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이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과는 무관한 자연 그대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하늘관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자와 노자 모두 인간의 성품은 하늘을 닮아 있다는 것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성품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요. 그러나 이들이 바라본 하늘의 특성이 달랐던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공자의 경우 하늘을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본 만큼 인간도 그와 같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에서는 이를 천명을 받든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이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천도를 내면화하여 천지운행을 주도하고 만물의 화육을 도모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천도란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인간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노자의 경우는 그저 자연법칙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본 만큼 인간도 하늘처럼 자연스러운 성품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으며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법칙으로 삼는다. 이는 인간이 닮아야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성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예와 같은 인위적인 것들에 이끌려 살지 말고 무의잔으로 살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와 노자의 하늘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이들이 주장한 이상사론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공자는 대동사회를, 노자는 소국과민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국강병 정책에 반대하고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춘천옥 시대의 혼란에 대한 반발로 나온 사상이니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정치와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공자는 인격을 잘 닦은 군주가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수기이 안인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정치 또한 하늘에서 내린 천명에 맞게 덕치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군, 신, 부부, 자자라 하여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정명론을 주장하며 하늘이 내린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자의 경우는 군주의 다스림은 백성들이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알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자가 표현하기를 임금이 하는 게 거의 없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노자의 무의사상이 잘 반영된 정치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측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화의 적음보다 균등치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 속에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자의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는 복지사회와 맥락이 통한다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부정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노자가 경제적 성장 혹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와 수레 등을 이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인간이 풍요롭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이 무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노자는 무치와 무욕한 사회, 즉 불필요한 지식과 욕심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공자와 노자의 사상적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 사상에서 제시한 이상사회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으로서 윤리를 준비하는 친구들, 동양 사상에서 이상사회,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게 육아와 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건 추론 자체는 사실은 가능하지요. 자, 가와 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가번에 봤더니 큰 도가 행해지고 동양처럼 다 도를 찾는, 길을 찾는 철학이지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테마들을 다루고 있는 철학인데요. 자,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는다. 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런 데서 아마 힌트를 얻으셔도 육아겠구나라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하고 갈까요?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는다. 인재가 두루 등용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군요. 자,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모두가 가족처럼 지낸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폐쇄적 혈연주의를 버리고 모두가 다 같이 가족 사람다. 큰 대자 같을 동자 모두 하나가 되는 하나처럼 가족이 되는 사회, 대동사회를 꿈꾸는 공자의 이상이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자, 얘기를 한 책의 예언편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 보면서 육아겠구나 정도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번에 봤더니 영토 작고 인구 적다. 여기서 끝낼 수 있지요. 소국가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가의 이상형이겠구나 라고 받으시면 좋겠고, 자, 사람들은 각종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자,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놓고 본다면 물질 문명 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원시 소규모 공동체를 꿈꾸는 도가적인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의적인 사고가 반영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대동사의 뒷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병자나 노약자가 모두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사회, 공자의 이상향일 거고요. 모두가 가족이라면 그렇겠죠. 자, 지도자는 백성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셔도 지금 고대입니다. 기원전 6세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따지면 천명사상, 하늘이 왕을 내린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사고를 가진 고대 철학은 거의 없을 듯 싶네요. 자, 텍스트에 보시면 자귀적인 다스림, 자귀 다른 말로 인위란 뜻인데요. 다스림이 없는 이라고 표현했으니 무의적인 정치, 보통 여러분들이 단어를 더 줄이신다면 무의의 치를 강조하는 도가의 관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 법을 강조한다. 법과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신 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요? 오늘은 공자와 노자의 사상이 가지는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될 줄 알 터인데도 애써 행하려는 사람이라는 평가받은 공자. 억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주장한 노자.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젠 좀 더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